오픈 소스잖아요. 이게 오픈 소스를 강조하는데 이게 뭐 마케팅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들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어떤, 이거는 꼭 딥시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디스틸레이션, 우리가 증류라고 번역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번역을 했는데 한자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간다라는 것은 기본 생태계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왜 우리 걸 모방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뭐 김만 소장님이 사회를 잘 보면, 저도 사회자가 욕심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사회를 보느냐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지 그 전혀 별개의 어떤 사회를 본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굳이 거죠. 따지자면 챗GPT도 없는 걸 만들진 않았어요. 없는 걸 만들지는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오면 이제 오픈 소스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더 많은 지식의 총화, 더 빠르게 개발자들을 따라붙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폐쇄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공산당의 어떤 그 경직된 문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 관련해서 현지에서 그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IT 쪽에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오히려 지금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조직 문화화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국이 더군다나 중국은 부서 호칭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김만 위원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장 이사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기도 지금 보면 량원평하고 러프이랑 몇 살 차이 나죠? 거의 10살 차이 나잖아요. 네. 그렇지만 쉽게 대화하고 이름 부르는 거. 이름 부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공산당이고 사회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더 수평화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문화가 사실 좀 그쵸. 제가 이 그렇지도 얘기를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S그룹의 법인장을 지내신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중국 법인장.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너무 중국을 좀 약간 실체보다도 우리는 더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좀 많이 각성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딥시크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할지 지켜봐 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자금 투입은 당연하고 또 학계에 엄청난 인력들이 투입이 되면서 중국 AI 시장 놀라보게 성장을 할 것 같고, AI 유니콘들이 이제 뭐 줄 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위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황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중국은 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하나둘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중국이 AI 시대를 예견을 하고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2017년에 차세대 AI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2030년까지 세계 주요 혁신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 이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됐었고요. 그 결과 칭화대, 베이징대 등이 채택된 이 논문 저자 수를 3배에서 4배로 늘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보자면 니케이가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3대 AI 학회의 채택 논문을 쭉 조사를 했더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저자들의 국적을 이렇게 다 한 거죠. 네. 이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저자들의 국적을 딱 조사를 했더니 1위는 역시나 미국이긴 했습니다. 미국이 37개로 1위를 차지를 했는데 바로 따라붙는 중국이 31개. 그래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따라붙었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은 점한 채 가 있는 것 같지만은 상당히 좀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라는 점이 숫자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을 참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국 각 대학에 이 2,000개 이상의 AI 학과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국내는 AI 학과가 몇 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땅덩어리도 그렇고 대학도 그만큼 더 많겠지만은 정부 쪽의 이런 대대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대학, 학계가 변하고 있고 이와 다 합동으로 해서 스타트업도 만들어지고 성과도 내고 있고 이런 선순환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요. 일단 정치인들이 이 개발자 출신이 많대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도 저기죠.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 출신이요. 네. 우리나라하고 사뭇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칭화대 총장 출신의 이 상하이 당서기가 있는데 네. 그분도 칭화대 총장의 테크노를 전공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공공의료의 전문가인 인리라는 이분은 또 베이징 당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에서 기술자들, 이런 연구직들, 이공계 인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높이 평가를 한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지금 2022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당시에 중앙위원회 위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쭉 모아놓은 거겠죠. 그중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49.5%가 기술 관료랍니다. 그게 2022년의 상황이었으니까 네.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1995년생인 러프리가 또 이번 딥시크 돌풍의 핵심이 되면서 뭔가 중국 내에서도 개천용의 롤모델이 됐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워낙에 지금 시골 마을에서 게다가 국내파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연봉 20억이라는 제안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중국에서는 딥시크를 비롯해서 스타트업 업체들에서 유학파를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국내파를 또 뽑아서 이렇게 조직을 일구고 있어 내부에서도 이공계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이 부럽다. 저도 부럽다. 진짜 부럽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치권 보면 이제 법대 출신들이 많고 네. 또 우리 개천에서 용도 잘 안 나지만 용이 나면 또 의대로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우리도 좀 분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